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입니다. 오시마 주니치 지음 나라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님의 어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가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 라고 의문을 던진 적은 없었는지요? 거기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원 아니면 어느 대학 학생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것도 당신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선택합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보다 나은 당신, 보다 더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이 머피 박사님 가르침을 빌어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5분 명상.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5. 잠재의식이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다. 어느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어도요. 최근에야 할머니한테 그 이유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척 젤리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젤리를 많이 먹고는 설사를 했는데 좀처럼 멋지 않았대요. 그 후부터는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군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고등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던 일 때문에 고등어만 보면 금세 속이 울렁거리는 방어 본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몸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한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 즉 뭔가를 단정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의 몸을 새벽 3시까지 잘 수 없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자신을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쉴 틈 없이 활동하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이 맡은 임무입니다. 5분 명상. 고등어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던 사람은 그 후 고등어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납니다.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슈바이처 박사의 증언.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의 금기에 관해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아기의 금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어깨 하면 아기의 왼쪽 어깨가 금기가 되어 거기를 얻어맞으면 죽는다고 믿게 됩니다. 바나나 하고 말하면 아기는 커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는 그 금기로 죽은 애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바나나 요리를 한 냄비를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요리했는데 그 요리를 어떤 주민이 먹었습니다. 그 냄비로 바나나 요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원주민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더니 온갖 치료에도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나나를 먹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주민이 냄비에 바나나가 묻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요. 누구나 이렇듯 쉽게 암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암시가 인간에게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암시가 일어날 때는 즉시 단호하게 암시를 묵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나쁜 암시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좋은 암시로 바꾸십시오. 나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나는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암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명상. 암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암시는 즉시 거부하고 밝고 긍정적인 암시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3. 5분 치료의 기술. 우리는 최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수정란에서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발이 나오고 눈과 귀가 생겨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의식되지 않는 마음, 즉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잠재의식이므로 우리 몸의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든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믿음에 깊이 빠질 때 의식하는 마음이 잠시 작동을 멈추고 그 순간 잠재의식이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수를 세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없어진 것은 숫자를 헤아리기 때문이 아니라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머피 박사는 40년 전쯤 의사조차 고치지 못했던 악성 피부병을 기도로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육체와 그 기관의 모든 것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듯이 잠재의식의 지혜도 자신이 만든 나의 기관, 조직, 근육, 뼈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원자를 바꾸어 완전하게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저 창조적 지성의 신비로움이여, 머피 박사는 이 기도를 하루에 5분씩 2, 3회 소리내어 기도했고 3개월 후에 그의 피부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5분 명상. 인간의 몸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므로 잠재의식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14.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 우리가 의식하는 마음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식사 후에 소화시키지 말라고 해도 소화를 시키며 혈액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몸속을 순환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잠재의식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부르크의 한 목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소견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피의 이론을 실천하고자 반드시 하루에 몇 번씩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발이 편안하다. 나의 복사뼈도 편안하다. 나의 다리도 편안하다. 나의 배 근육이 편안하다. 나의 심장도 폐도 편안하다. 나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이 지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의 완전함이 이제 내 육체를 통해 표현되려 하고 있다. 완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나의 잠재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신이 나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나의 잠재의식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이미지와 호응하여 나의 육체를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암을 기적적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정신적 치료 기술이 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선 현대의학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이 다를 뿐 치료한다는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면 얻으리라 했던 성서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분 명상, 마음속으로 그리는 건강한 이미지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23. 시공을 초월한 치유력. 잠재의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창조한 마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작용하는 것도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 작용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마음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한 여자가 머피 박사의 강연을 들은 뒤 뉴욕에서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힘은 지금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는 스크린에 비춰진 그림자처럼 그녀의 상념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스크린 속의 영상을 바꾸려면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이 어머니의 영화 필름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조화로우면서도 완전 무결하게 건강한 영상을 비춥니다. 어머니의 몸과
그 몸의 모든 기관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력이 어머니 몸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었고 평화의 강이 몸의 각 세포를 통해 구석구석 흘러갑니다. 의사는 만능의 지혜에 이끌려 어머니에게 최상의 치료를 합니다. 병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부조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리와 손을 잡습니다. 이미 조화와 건강과 평화가 어머니의 육체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며 또 그렇게 되기를 명령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번씩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녀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담당 의사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잠재의식은 딸이 의식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창조 활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녀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 구현된 것입니다. 기도가 타인에게도 효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머피의 이론으로는 이처럼 그 원리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도 잠재의식만 작용하면 어머니의 병은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56. 학습 의욕이 좋아지는 묵상법. 청소년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이 나쁜 요인이 단순히 지능 지수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빌리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피 박사가 잘 아는 고등학생도 성적이 나쁘고 기억력이 나빠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그 학생에게 잠재의식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재의식에 심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가장 좋은 때인 취침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도록 시켰습니다. 학생이 잠재의식에 심은 긍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 기억의 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선생님에게 들은 것은 모두 외워두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필기시험이건 구두시험이건 어떤 시험에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모두 나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선의를 베풉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잠재의식에 침투함으로써 그의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전 과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해냅니다. 잊고 있는 동안 그 기억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가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든 잊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마음으로 떠올리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기억도 당연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5분 명상, 잠재의식을 이용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97. 시험 걱정을 없애는 비결. 많은 사람이 시험 때면 암시에서 오는 일시적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들은 항상 시험이 끝나면 기억나는데 시험 중에는 도무지 답이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실패를 생각하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이 경우의 생각이란 항상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과대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데 필기시험이건 구두시험이건 시험만 치면 간단한 질문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험날만 앞두면 며칠 전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잠재의식에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피 박사는 그에게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아 어머니로부터 칭찬받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행복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행복한 생각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니까요. 그는 다음 시험에 무난히 합격함으로써 상상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5분 명상. 시험 때면 겪는 기억 상실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지식을 살릴 수 없습니다. 100. 당신의 마음은 영원하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늙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기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일부이므로 결코 죽지도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습니다. 그 넓은 바다의 표면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 파도 하나하나가 개인의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파도는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넓은 바다의 표면에 지나지 않고 같은 사물의 일시적인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잃었던 파도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주가 창시되고 얼마나 많은 인간이 살다 갔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모든 것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는 없어지고 어떤 파도는 다시 생깁니다. 지금 어떤 파도가 사라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바다 위의 파도이고 그 바다에서 다시 파도가 이는 법입니다. 그 바다에 해당하는 잠재의식에 대해 하나하나의 파도인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맡겨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늙음을 모르듯이 잠재의식에 노쇠란 없으며 당신의 마음도 영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의 한 의사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으로만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나 육체에 해로운 영향은 시간에 대한 공포이지 시간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윈이나 칸트가 훌륭한 업적을 거두었을 때의 나이가 60살 이후의 일이었듯이 말입니다. 5분 명상. 행복은 인간의 선 중에 선이며 목적 중에 목적이며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행복은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는 마음이며 노력만 기울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인생의 향기로운 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